이화영에 대한 이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무려 징역 9년 6개월이나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쪽에서 15년 정도를 구형했는데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검찰 측이 제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 또한 대부분 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9년 6개월로 한 2배 가까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괘씸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화영의 와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영 본인 스스로나 이재명이나 등등등 그 민주당의 그런 잡스러운 인간들이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깽판을 치고 뭐 특검 같은 거를 발휘하고 그걸 판사가 모르겠습니까? 판사가 무슨 뭐 무인도에서 무슨 뭐 갈매기가 뭐 편지 떨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다 눈과 귀가 있고 다 스마트폰 있고 다 뉴스를 듣는데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이재명이가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꿀을 너무 막 쳐드셨나 봐. 어디 뭐 곰돌이 풀어도 옆에다 뒀는지 꿀을 막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막 아무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있는 이제 그 떨거지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무 소리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할지는 사실 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뭐 원래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이화영의 반응입니다. 이화영이가 나이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역 거의 뭐 10년 가까이가 선고가 됐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과연 이화영이가 끝까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을 지킬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니까 사실상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던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되고, 10개월 정도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 작년 6월 달부터는 이제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했소이다. 라고 이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랑과 정쟁을 찍었죠. 그 이제 그 아까 누구였습니까? 백정섭이었나? 백정섭 맞나요? 뭐 그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깽판 치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을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이 대북 선거와 관련된 문제, 무려 이화영에 대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용이 돼 있는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환거래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식 약간 좀 뭐 거칠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송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는 뭐냐? 이른바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자, 뭐를 통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냐? 쌍방울 김성태한테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거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8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내가 대북 전문가이다. 내가 북한과 이런 식으로 협력을 잘할 수 있고 북한과 이런 식으로 교류가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거. 김성태를 통해서는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는 대북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거. 요게 이제 뭐였던 거예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뇌물을 대신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정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라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북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입지가 필요했는가라고 한다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 진보인지 무슨 뭐 북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를 좀 가져오는 것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기도지사로 딱 취임한 직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뭐를 만들어냈어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대북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과대광고에 광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평화부지사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인 거죠.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내서 거기 이화영을 앉혀놨는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장했습니까?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혼자 한 것이지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지가 없었던 직책까지도 전국 지하철 최초로 만들어 놓고 그만큼이나 북한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양반이 이화영이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경기도에 지근 찍여가지고 공문 보내고 하는데 그거를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개딸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얼마 조금 지나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화영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덤탱이 쓰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편일 때 같은 경우는 지켜주는 척 했다가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켜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김용 같은 애들이 그 유동규 씨 압수수색 같은 거 왔을 때 전화 걸어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약 같은 거 그거 먹어라.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라. 그럼 무슨 뭐 고검장 통해가지고 우리가 빼내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움직일 때까지는 지켜주려고 했다가 살짝 벗어나는 것 같으면 제가 다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이 아는 게 뭡니까? 에? 대장동 개발하는 거, 위례 신도시 하는 거 그것도 유동규 씨가 다 했다라는 것이고 남욱 일당 김만배 일당이 다 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선거에 나올 때는 이거는 최대 공익환수 사업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입니다. 5천억 가까이나 공익환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에도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했었잖아요. 쥐가 나와가지고 대장동 사업은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그것도 무슨 5천원도 아니고 5천억 가까이 되는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래.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가 해가지고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벌리고 놓고서는 나중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위례 신도시도 그런 것이고 성남FC도 그런 것이고 북한과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했냐고 이재명이는 도대체.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아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남이 했다라고 하니까 얘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얘 아는 게 뭐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완전 그 케이스 아닙니까? 가족도 모른다 그래, 이화영도 모른다 그래, 유동규도 모른다 그럼 누구 아냐고요 도대체. 지난번에 재판 가서는 무슨 뭐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면서요. 자기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나중에 분명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나도 내가 뭘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재명이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은 이재명을 대단히 싫어하죠, 그렇죠? 물론 뭐 트위터 같은 데다 맨날 그 이재명 욕하는 거 좋아요 하트 눌러놓고는 고양이가 눌렀다며. 아니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는지. 고양이 발바닥에 무슨 뭐 우리 손가락만 합니까? 그거 뭐 이렇게 뭐 두들긴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좋아요 눌러지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근데 이재명이가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이 북한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도 9월달 그때 이제 문재인 때였죠. 그때 당시 남북 정상회담 그때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지 무슨 뭐 한반도 뭐 운전자론인지 음주운전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음전자론인지만 해가지고만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북한의 특별수행단을 꾸려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지사로서는 누가 갔습니까? 최문순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니 죽고 나 죽자 할 만한 그렇게 막 분통이 터졌겠죠. 박 전 시장 갔습니다. 저기 그 하늘나라로 가신 분. 박 전 시장도 그 북한 갔었고 그 저기 수행단에 같이 있었던 게 최문순이가 있었거든요. 그 강화도 지사인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이 노르신 거지. 문재인 이 자식이 이게 나를 대선 후보를 안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를 북한까지 안 보내주냐.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미쳐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 그래서 평화부지사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랬던 인간이 뭐라고요? 자기는 북한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거를 지금 말인지 이게 지금 뭔지. 검찰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800만 달러를 냈던 장본인인 김성태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고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번에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진술보다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경기도에서 북한에 보냈던 문건들이 있어요. 2019년도 5월달부터 6개월 동안 한 몇 차례 4번 가까이나 북한에다가 경기도 직인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쌀 지원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과 관련된 공문까지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도 직인이 찍혀가지고 쌀 지원 약속 이게 지금만 보니까 10만 톤이라는 거예요. 10만 톤.
10만 톤 하니까 여러분 금액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2천억입니다. 2천억. 2천억도 이래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막 감이 안 오는데 2천억 이게 무슨 그 사람 무슨 한두 푼입니까? 근데 2천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뭐 방북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쌀 지원에 대한 2천억 가까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거를 이화영이가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이화영 재산그 2천억 털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2천억을 혼자서 이화영이가 보냈다? 그렇게 뭐 약속하는 그 공문을 보냈다? 이 누구 보고 믿으란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다 경기도 직인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술까지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달에 이재명이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김성태에 대해서는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 민주당 쪽 애들의 특징이죠.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냥 뭐 부패 김성태도 아니고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 뭐 수식어는 또 뭐 뎁다 많아. 근데 정작 김성태와 우리 그 이재명 씨는 뭐 했습니까? 통화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이화영이가 직접 김성태랑 이재명 두 사람의 전화를 바꿔주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라고 하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에 대해서는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 뭐 안면 인식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청각 장애까지 있습니까? 뭐 들은 것도 기억을 못 하나요? 이러면 그 환자지 이게 그냥.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지 이게 무슨 뭐 당 대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 하고 아무것도 뭐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이 지금 이야기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속히 하루빨리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뭐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 됐거나 남부 이번에 근데 눈에 띄는 게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랑 증거인멸 교사 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증거인멸 교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인멸 그 자체가 이재명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증인 실종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뭐 허구한 날 그냥 막 사라져 버려 뭐 증거인멸 교사뿐만 아니라 그냥 증거인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 환거래법 위반에다가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까지 합쳐지게 된다면은 이재명이는 이 대북 선거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이화영이가 징역 10년 가까이 선고가 됐으면 이재명이는 당연히 징역 20년 가까이가 선고가 되겠죠. 하루빨리 구속 기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